We have some form of control still, making our constant binary choices and voicing our equally shallow opinions more loudly or quietly. Most people can't even decide what color to wear or which burger to eat. What does it matter, man? Autonomy is an illusion. Autonomy is an illusion. Autonomy is an illusion. 안녕하십니까, 백호전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야외에 나왔습니다. 이 여름에는 너무 더웠습니다. 조금 괜찮긴 한데 습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왜 왔느냐, 뒤에 있는 배를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이 배는 아마 국내에서 그 영상을 찍으신 분이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이 배는 고강도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예, 일명 HDP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국내 업체가 있네요. 이게 원래 해외에서 기술력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콤비보트 형식으로 돼 있죠. 예, 근데 굉장히 땅땅해요. 땅땅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래치가 강하고 부력에 강하고 보수에 강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핀란드에서 기술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거는 이제 제작을 할 때 소재를 연성이 아니고 강성이에요. 최대한 강성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틀에다가 가루를 집어넣고 그 프레스로 축 찍어내는 그 붕어 방식으로 쭉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고요. 열접합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알루미늄 배가 여접합 방식으로 하잖아요. 용접을 녹여서. 예, 그 다음에 그 소재와 소재를 구부리거나 꺾거나 해서 알루미늄 배를 만들듯이 알루미늄 배 만들듯이 그렇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딱 봤을 때 콤비보트는 형식적 생겼죠. 이게 보면 튜브가 딱딱해요. 엄청 딱딱합니다. 예, 국내 업체 베이산업이라는 업체가 핀란드에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오셔갖고요. 국내 생산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지금 그 남해에 출장 와 있습니다. 공장은 저 목포 쪽에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 사무실은 서울에 있다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 배는 이제 그 관계선으로 그 납품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보면은 해경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군 쪽에 납품을 했던 전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 오늘 촬영은 세 보트를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작은 거,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RBB 600C, 그 다음에 RBB 680, 그 다음에 RHB 460, 이렇게 세 모델을 촬영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모델입니다. RBB 680 사이즈입니다. 말 그대로 6m 80짜리예요. 자, 이 보트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예, 저와 함께 빠르게 만나보시죠. 백호전장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배 위에 올라가기 전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독님 한번 뺑 돌려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배를 먼저 보여주세요. 배를. 예, 베이산업에서 만든 배고요. 베이산업은 1978년도 설립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86년도에 자사 브레인드 로드스타 아시죠? 예, 대부분 굉장히 유명한 고무보트인데요. 로드스타 제품을 런칭을 하셨다고 하고요. 38년 동안 해외 국제권 업체 영국의 윌리엄스, 프랑스의 조디아, 미국의 모큐리, 예, 등 업체에서 이런 관련된 제품을, 예, 콤비보트나 고무보트나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배는 HDP라는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 갖고요. 원래 원천 기술은 핀란드에서 핀란드 페트로사에서 HDP 보트 제조 기술을 제휴를 맺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직원분들을 직접 공장에 방문을 해서 건조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거를 예, 기술을 이전해서 국내에서 제작한 보트라고 합니다.
간단히 자세히 한번 봐드릴게요. 딱 보면 콤비보트는 형처럼 생겼죠. 콤비보트는 역사가 깁니다. 예, 립보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콤비보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콤비보트는, 근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콤비보트는 외곽 사이즈가 큰 대신에 내폭이 작다는 거. 예, 외곽 사이즈에 이 튜브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거 한번 타봤거든요. 오자마자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안에 굉장히 넓습니다. 사이즈는 680 사이즈고요. 보면, 딱 봤을 때, 콤비보트 튜브 아닌가? 두들겨 보면요. 돌덩이에요, 세상에. 들어볼까요? 돌덩이에요. 이게 열접한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용접하듯이 용접봉을 녹여서 하나로 이게 만드셨네요. 제가 이게 샘플을 봤거든요. 샘플 사진을 사무실로 봤는데, 알루미늄 배 용접하듯이 사이드 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그 산업 전병에 쓰는 실리콘 있잖아요. 소재와 소재를 붙일 때 밀봉 형식으로 쓰는 실리콘,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보면, 사이드 쪽에 그 보강판이 다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무 튜브로 되어 있는 그런 립보트나 콤비보트보다는 소재 자체가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요. 무게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긴 건 딱 콤비보트처럼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이 배는요. 저는 이제 배를 소개할 때 용도하고 금액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배를 구매를 하실 때 이 배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배를 선택하는가의 느낌이 틀립니다. 근데 이 배는요, 제가 볼 때, 슬로프나, 그 다음에 슬로프나, 그 다음에 섬에 딱딱한 접안 시설이, 전혀 접안 시설이 없는 공간에 섬에 접안을 할 때, 그 다음에 밑에 스크래치 가겠죠? 이 FRP는 스크래치 상당히 많이 가긴 하는데, 그때 보수하기도 편하고, 워낙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살지 않는 일반 섬에 접안을 해서 해루질을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데크가 상당히 넓어요. 넓고, 그 다음에 여기 잡는 손잡이 다 돼 있네요. 와, 이거 딱 봤을 때요. 글쎄요. 돌덩이에요. 딱 느낌이. 예? 스테는 아닌데, 예, 손잡이가 스테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연성처럼 휘어진다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힘으로 당기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부륵통의 사이드 쪽으로 바깥으로 돼 있어서 밸런스 상당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린용 의자 시트가 양쪽으로 돼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뒤에는 성인 붙으면 3명, 떨어지면 2명 정도, 그래서 4명 정도 착석할 수가 있고, 앞에는 캐스팅, 만약에 낚시 용도로 쓴다고 하면요, 짐이나 이런 거는 앞쪽에, 선수 쪽에 싣고, 그 다음에 따로는 앞에 가서 이제 캐스팅 낚시를 그럴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해경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보석단정 있잖아요. 보석단정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나 이런 전기장치가 가운데 센터 콘솔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근데 아쉽게도 이제 화장실은 없습니다. 레저용으로 커스텀 하게 되면 화장실도 별도로 만들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관계기관에 납품하는, 예, 그런 용도로 처음에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커스텀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축 트레일러에다 올려놓으셨네요. 뒤쪽으로 와보세요, 감독님. 자, 마리뇨 사다리 있네요. 자, 마리뇨 사다리는 녹이 안 쓸는 재질을 해놨겠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안에 있는 물은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빠지고, 만약에 배가 후진하거나 그럴 때 이게 접힙니다. 이게 딱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깥에 있는 물이 선체로 안 들어가는 그런 장치예요. 예, 보면은 무슨 고무장갑처럼 생겼죠. 예, 그런 느낌이라는 거. 한 7cm 정도 파이가 됐네요. 그다음에 마리뇨 사다리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딱 보면, 기본적으로 사다리나 이런 거는 선체에다 붙일 때 이게 피스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리콘 쏘고 그렇게 밀봉을 하거든요. 엔진이 115마력 달려있네요. 이게 680 사이즈인데 115마력, 이 저마력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대부분 이 정도 콤비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 정도 출력을 내고 싶다 그러면 200마력 정도 달고 다니는 하는데, 이게 특이하게 고마력 중에서는 조금 약간 저마력이 달려있네요. 그렇다는 거는 밸런스나 이게 여기 낮은 마력에서도 속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부록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선형은 또 거의 비슷합니다. 콤비처럼 생겼고요. 뒤쪽 데크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다 돼 있네요. 자, 자세한 거는요, 내부에 들어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호선장입니다. 보트 위에 올라왔습니다. 쫙 보면요, 소재 자체가 다른 소재를 쓴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HDP라는 고강도 강화 플라스틱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게 난간부터 해서, 이것도 허다못해 이거 의자 시트도 HDP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었네요. 특이하게.
그 다음에 이제 탑에 들어가는 요 녹이 안 쓰는 요 소재는 별도로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앉아볼까요? 네. 의자 시트가 어떻게 됐냐면 쿠션이 있습니다. 에어 쿠션이 있어갖고 이렇게 꼴렁꼴렁 움직일 수 있게끔. 예, 이런 기능이 있는 배들은 어떤 그 배에 쓰냐면요, 고속단지 있잖아요. 극한 상황에 막 핸들링해서 고출력을 내서 달리는 그런 배에 쓰는, 예, 그런 성향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가운데 튀어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말 타기 할 때, 말을 안장에 올라탔을 때 가운데 지지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람이 손을 안 잡고 있어도 핸들링을 했을 때 무게중심을 다리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작을 한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사람이 서서 잡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다 돼 있네요. 그다음에 뒤쪽에는 성인이 2명, 붙었을 때 2명, 예. 3명도 앉겠네요. 예. 이렇게 딱 붙으면 3명 앉겠죠? 좀 약간 좁을라요? 뭐, 넓게 앉으면 한 성인 2명 정도? 예. 그렇게 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서서 가시는 분이 이렇게 잡으면 편하겠죠? 예. 이 배는 아까 제가 여기 바다에 타봤거든요. 이제 이게 선의 반경이 넓지는 않더라고요. 이 6m 80 정도 되는 긴 선체인데 바짝 돌더라고요. 선체가 좀 특이합니다. 이 콤비보트는 제가 많이 타봐서 성능을 아는데, 콤비보트도 이제 엔진 높이나 이런 그 선의 값에 따라서 핸들링 반경이 굉장히 좁게 할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큰 선체 같은 경우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선의 반경이 넓은데 요거는 바짝 이렇게 돌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은 왼쪽에 가 있습니다. 예, 왼쪽에 이렇게 있고요. 가면 어탕이 돼 있네요. 그래서 탑마운트로 돼 있고요. 이렇게 보면 그냥 탑마운트 같은 경우는 기어를 잡아서, 수동 기어를 잡아서 넣기도 하고 그냥 넣기도 하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기어가 있네요. 예, 기어가 있고 어린이 핸들로 돼 있고 앞에 윈도우 글라스 다 돼 있습니다. 요거는 창문을 와이퍼도 돼 있네요. 왜냐면 이제 아무리 센터 콘솔로 바깥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잔물결이 튀거나 했을 때 시야각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저 시야각을 닦는 와이퍼도 다 기능 다 되어 있네요. 특이하게 완전히 넓습니다. 예, 콘솔 자체가 굉장히 와이드해요. 사이즈가 한 1200, 1500 사이즈, 그 중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넓다는 거는 물이 고속으로 출렁을 했을 때 파도가 잔물결이 앞으로 덮어서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수있으면 안 오게 그렇게 사이즈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발판에 점검고 다 되어 있네요.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보면, 예, 사이드 쪽에 서서 낚시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제가 정방향으로 서 있거든요. 정방향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깨가 지금 다리를 좀 반드시 서 있을 때에 서 있기는 괜찮은데 어깨가 살짝 걸리기는 합니다. 낚시는 뭐 이렇게 서서 안 하잖아요. 사이드 쪽에 서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 서서 낚시도 가능하겠네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8명, 4명, 8명, 뭐, 때로는 쭈꾸미 낚실 때는 뭐, 배가 없으니까 10명도 가능하겠네요. 좁겠죠? 예. 근데 이제, 앞에 굉장히 넓습니다. 예, 넓어서요. 대형 그 갈치쿨러 있잖아요. 갈치쿨러를 4개를 겹쳐서 가운데다 놓고 양쪽으로 등을 대고 앉으면 상당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발판 데크도 한 발판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게끔 돼 있네요. 요 배는 앞쪽에다 짐을 잔뜩 싣은 다음에 섬이나 슬로프 옆에 저반 시설에 저반을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코가 안 깨진다고 합니다. 워낙 고강되기도 하고 잔 스크래치는 날지언제 그거는 간단하게 열로 녹여갖고 간단하게 커스텀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선수 부분에는 붙으면 3명 정도 충분히 등을 내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공구겠죠. 예. 보트는 전공구가 커야 됩니다. 전기장치나 이런 데에 손이 막 쑥쑥쑥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 앞에 딱 봤을 때, 스탱 이 앵글이 한 뭐 200~300만 원 하겠는데요. 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원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서치나, 그 다음에 회전용 조명, 그 다음에 청동등,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가민 거, 예, 레이더, 그 다음에 다 돼 있네요. 이거 다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요 큰 배, 작은 배, 중간 배 이렇게 해서 3개를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680 사이즈고요. 요거 말고 6m, 예, 600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또 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그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그 하이팔론이랑 고무 튜브로 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FRP가 들어가는 중간 부분에는 HDP나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을 했네요. 근데 요거는 다 올 그냥 HDP 소재로 그냥 다 커스텀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구매자분이 여기서 나는 그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커스텀해서 열접화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가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스테인레스 가운데 이 어민 그 낚싯배 어선 낚싯배 어선들 보면 요새는 이게 그 사이드 천정에 그 뭐라고 하죠? 그 비미니 비미니 같은 걸로 양쪽에 이렇게 펼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관계선 납품한 용도로 디자인 성형이 일단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출고될 때 계약할 때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저렇게 바꿔주십시오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연락하셔갖고 견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호 전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HDP 고강도 강화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아마 국내에서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관련된 그 동영상을 외국 거를 찾아보시면 있어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 배가 어떤 느낌인가 좀 특이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베이산업이라는 업체에서 핀란드에서 기술을 이전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게 관공서 납품용으로도 군 쪽이나 이런 데에다 납품을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레저보트 일반인들에게도 판매를 목적으로 영상을 찍는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업체 정보는 영상이 있으면 영상 하단에 인터넷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런 걸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연락을 해서 옵션에 따라서 배 금액이 틀려지고 엔진에 따라서 배 금액이 틀려지고 사이즈에 따라서 배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자분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배를 커스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배는 따개비가 덜 붙는 소재입니다. 대부분 FRP 소재를 무리에 띄워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딸기가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A프침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페인트를 발라놓기도 하는데 이 자재는 자체로 딸개비가 살짝 이끼가 살짝 붙어 있다고 해도 고출력으로 확 한번 당기면 그 딸개비가 자연스럽게 덜 붙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성능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고압 세척기로 한번 쫙 뿌리면요 처음에 출고된 것처럼 똑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용도에 따라서 배는 선택을 하겠지만 보수하기도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거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이 보트에 관심 있고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별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하단부에 관련된 업체의 전화번호하고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서 견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환경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호선이었습니다.